여러분, 울릉도가 또 논란이네요. 이번엔 오징어 17만 원입니다. 한 묶음 가격입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같은 제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3,900원입니다. 같은 오징어인데 2.7배 차이가 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온라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2년 46만 명이었던 울릉도 관광객이 2024년 3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단 2년 만에 8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울릉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The Diary입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짚겠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 울릉도 정말 망했을까? 였습니다. 영상 속 촬영자가 울릉도 현지 매장에서 마른 오징어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17,000원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17만 원이었습니다. 당황한 반응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바가지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 두 진영이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울릉도 바가지 논란의 역사는 깁니다. 삼겹살을 시켰는데 비계 덩어리가 나왔다는 폭로, 예상 요금의 2배를 청구한 택시 바가지 논란. 매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바가지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첫 번째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울릉도에서 물건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을 고립시장이라고 합니다. 고립시장이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외부 공급자와의 경쟁이 차단된 시장을 말합니다. 울릉도는 육지에서 뱃길로 최소 3시간이 걸립니다. 포항이나 강릉에서 페리를 타야 합니다. 모든 물자가 배로 들어옵니다. 운송비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울릉도의 물류비 부담은 육지 대비 평균 30에서 40% 높다고 추산됩니다. 여기에 울릉도의 특수한 환경이 더해집니다. 겨울철에는 기상 악화로 배가 끊기는 날이 연간 60일 이상입니다. 해가 못 오면 물자 공급이 끊깁니다.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해 재고를 미리 쌓아둬야 합니다. 재고를 쌓으면 보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울릉도 물가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구조적 비용이 높다면 2.7배까지 올라가는 게 정당합니까?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갑니다. 17만 원짜리 오징어의 원가를 직접 분해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117만 원입니다. 먼저 오징어 원재료 원가입니다.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원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 약 21만 톤에서 2023년 약 5만 톤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원재료 원가는 약 7만 원으로 추산합니다. 다음은 건조 가공비입니다. 울릉도 현지에서 손질하고 건조하는 인건비와 설비비입니다. 약 2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운송과 물류비입니다. 육지에서 원재료를 들여오거나 현지 유통에 드는 비용입니다. 약 15,000원이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임대료와 점포 운영비입니다. 울릉도 도동항 주변 상가 임대료는 관광지 특성상 만만치 않습니다. 약 10,000원이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포장재와 라벨링 비용입니다. 약 3,000원이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약 5,000원입니다. 결국 17만 원짜리 오징어를 팔아서 판매자에게 남는 건 약 47,000원입니다. 마진율 약 27%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등장합니다. 쿠팡 63,900원짜리와 울릉도 17만 원짜리. 이 격차가 단순히 물류비 차이로 설명되는 걸까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포로 관광객 효과입니다. 포로 관광객 효과란 이미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목적지에 도착한 관광객이 비싼 가격에도 어쩔 수 없이 소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울릉도까지 오려면 왕복 선박 비용만 최소 10만 원이 넘습니다. 시간도 하루가 걸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기념품 하나 사지 않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30대 신혼부부 이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울릉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배편, 숙박, 식사까지 미리 다 예약했습니다. 현지에서 오징어 가격을 보고 놀랐지만 선물용으로 하나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같은 제품이 쿠팡에서 훨씬 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울릉도에 안 간다고 다짐했습니다. 60대 부부 박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왔으니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비싼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질이 가격에 못 미쳤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울릉도 비추천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입소문 경제 역설입니다. 입소문. 경계란 소비자의 직접 경험이 구전으로 퍼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번의 나쁜 경험이 10번의 좋은 광고를 덮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해외 관광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일본 오키나와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키나와도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물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관광청은 가격 공시 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요 관광지 물가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관광객이 오기 전에 예상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격 투명성이 확보되면 바가지 논란이 줄어듭니다. 비싸도 알고 사면 납득이 됩니다. 모르고 사면 바가지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정보 제공 여부가 고객 만족도를 갈랍니다. 또 다른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울릉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도 섬이고 물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관광객은 2024년 약 1,490만 명입니다. 울릉도는 38만 명입니다. 39배 차이입니다. 제주도는 항공 노선이 여러 개이고 경쟁이 있습니다. 울릉도는 선박 노선이 제한적이고 경쟁이 약합니다. 접근성이 물가에 직결됩니다. 경쟁이 없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독점지대라고 합니다. 독점지대란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자가 추가로 얻는 초과 이익을 말합니다. 울릉도 일부 상인들이 얻고 있는 이익의 일부는 기리적 독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울릉도는 어떻게 될까요? 관광객 감소 추세는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렵습니다. SNS와 유튜브 시대에는 나쁜 경험이 순식간에 수백만 명에게 퍼집니다. 한번 나쁜 이미지가 굳으면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립니다. 다만 희망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30년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쟁이 도입됩니다. 공급자들의 독점지대가 줄어들 것입니다. 가격이 합리화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구조적 개선 방향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 투명성 확보입니다. 울릉도 관광 공식 채널에 주요 상품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방문 전에 예상 비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 비싸게 사는 것과 모르고 비싸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품질 기준 인증제 도입입니다. 비싼 가격에는 그에 걸맞은 품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울릉도산 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과 검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광객 분산 정책입니다. 정수기 특정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 가격이 오릅니다. 미수기 관광 할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연간 방문자가 분산되고 상인들의 안정적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울릉도 17만 원 오징어. 여러분은 바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주도 관광산업이 왜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지 숫자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더 다이어였습니다.